안녕하세요. 이인숙 선생님. 네, 지금 이인숙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좀 켜시고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아직 한 번밖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오늘 어떤 걸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궁금하신 게 뭐가 있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마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마니 선생님 그 아이콘이 블랙 그 흑인 아이 얼굴 같이 생겼네요. 네. 자, 아마 더 다른 선생님들도 들어오실 텐데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니 선생님, 이인숙 선생님 혹시 어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그냥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순남이 선생님, 최희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하단에 손바닥 모양이 있거든요. 그 손바닥 모양을 눌러주시면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하다가, 지난번 카드 활용 워크숍에서 어떤 분께서 그 셀프처럼 보이는 부분, 셀프 라이크 파트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어, IFS 치료 세션을 하다가 어떤 내담자가 명상을 하셨던 분인 것 같기는 한데 굉장히 음, 그 부분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떤 셀프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평정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여여하고 평정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만날 때 이게 셀프인지 부분인지 좀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담자가 굉장히 명상을 많이 했다던가 아니면 뭔가 치료를 많이 받아온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상담자여서 IFS 작업을 하던 아니면 그냥 일반 치료 작업을 하던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말을 하는 내담자를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선생님들?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면 잠깐 손을 들어봐 주실래요? 하트 표시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최희숙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면 마이크를 좀 켜드려도 될까요? 어떤 경험이셨는지. 손을 들어봐 주시면 마이크를 켜드릴게요. 네. 예, 최 제가 이거 처음 사용이라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엄청 잘 들리고요. 최희숙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제가 유사 참자기 상태가 됐던 적이 있고요. 음. 예, 음. 그래서 그때, 네, 그 실습을 지도해 주셨던 그 분께서, 저한테 이제 그게 유사 참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음. 저도 그때 되게, 놀랬었었고요. 어, 어. 그 이런 생생한 경험담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네, 죄송하지만 그 네. 상황을 조금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유사 참작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셔서 어떠셨는지 그런 얘기를요. 네, 저는 이제 IFS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음,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신인수 선생님께서 네, 지도하시는 그 그룹에 들어갔었는데, 네, 제가 꽤 이제 이해가 풍부한, 음, 음, 상태였어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신인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게 참자기와 유사 참자기, 이를 알고 계셨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그 이미지가 보이나요?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이미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참자기는 형태가 없다라는 걸로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음, 예, 제가 지금 꽤 오래된 꽤 시간이 흘러서 네,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해 주셔가지고, 그때 처음, 가짜 참작이라는 것도 있구나 싶었고요. 최근에 제가 상담할 때, 네, 내담자가 그런 상태였는데, 음, 저는 그때는,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근데 네, 마지막에 그 내담자가 했던 말 중에, 자기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이 편해진다고. 음, 네, 그러니까 그때 알았었어요. 이거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 네, 시도구나. 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주지화가 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유사 음, 참자기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더 명확해졌었고 그것을 음. 내담자하고 직접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귀한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저는 제 상태였을 때는 제가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는 이해가 없어서 음, 저는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음,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 상태를 보고 하니까 이런 상태를 진짜 참작이라고 할 수는 없구나. 예, 음. 그게 좀 느껴졌어요. 가슴으로. 그래요. 선생님,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같이 네, 계신 분들께서도 최희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감사함이 느껴지시는 분도 있으시면 하트 표시로 좀 표현을 해주실래요? 네, 마니 선생님. 네,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인숙 선생님도요. 최희숙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느낌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이혜정 선생님도 지금 하트를 눌러주셨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내가 진행하던 중에 참나라고 생각했던 참작이든 참나든 뭐 용어는 네, 상관없겠지만요. 그게 이미지가 보이나요? 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네. 보입니다. 라고 하고, 그게 참나가 아니라 뭔가 유사 참나거나 참작입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때는 당황했었어요. 음, 당황했었고, 그 네. 다음에, 그 설명을 다 듣고 나서는, 음, 내가 그런 척 하는 면이 있구나. 그때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음, 직접 이제 목격한 거잖아요. 경험하고. 네. 그래서 그때 좀 부끄러움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또 다른 걸 여쭤볼게요. 체스 선생님이 네, 계셔서 이런저런 질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내담자에게 이게 네, 그 부분이 내가 그래야지만 편해질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담자한테 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때는 오히려, 그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에게 연민을 느끼거나, 뭔가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게 구분이 되어서 저는 음, 오히려 그때는 반가웠었어요. 그래요. 너무 중요한 네, 얘기를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에 영어로는 self, 그다음 하이픈을 긋고 like part라고 하거든요. self 네. like part. 그러니까 이거를 유사 참작이 또는 참작이 같은 부분 또는 가짜 참나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최희숙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을 뭐라고 들으셨나요? 유사 참작이. 그래요. 네. 그런데 최희숙 선생님은 그 유사 참작이라고 들었을 때 그 용어에 대한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리고 그때 참나의 그 느낌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진심 어린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음, 어 공감적인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진실된 그렇죠. 마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음, 유사한 것과 진짜인 것을 차이점을 몰랐었는데 그렇죠. 상담을 계속하면 할수록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느껴지는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알게 되니까는 저는 그렇죠. 이제 이 개념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최희숙 선생님이 계신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보통 어떤 IFS를 조금 배운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만한 주제가 아니에요. 이 유사 참작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던 셀프 라이크 파트는 사실은 IFS 공식 트레이닝이 1, 2, 3,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레벨 2에서 다루는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희숙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런 경험담을 나눠주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경험담이라는 걸 같이 있는 선생님들께서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귀한 분이 오늘 같이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셔서 하트를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최희숙 선생님한테? 네, 다들 하트를 한 번씩 콱콱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최희숙 선생님의 그 셀프 라이크 파트를 저는 그냥 참나 같은 부분이라고 좀 할게요. 유사라는 말 쓰지 않고 가짜라는 말 쓰지 않을게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분명히 셀프, 참나는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너무 좋은 부분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 그 사람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없었다면 유지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가짜, 유사, 사이비,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담에 있어서, 물론 저도 제 자신에게서 경험을 많이 하고 내담자들에게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저는 지금 반 정도는 상담자들이고 반 정도는 일반인이니까 상담을 많이 받거나 자기 작업을 한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뭐 드라마틱하고 뭐 어메이징하고 원더풀하고 막 그런 이미지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주로 갔다가 뭐 별별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 참나가 아니라 유사 참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들은 사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최희숙 선생님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저는 당혹스러웠어요. 네, 수치심과 당황함을 느끼게 네. 됐고요. 그 셀프와 유사하게 역할을 했던 부분이 수치심을 갖기가 쉬워요. 그 부분 나름대로 정말 좋은 의도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최희수 선생님이 속해 있던 그룹은 아마 티칭을 배우는 걸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그걸 얘기해 주셨겠지만 상담을 하실 때는 내담자에게 아, 내가 이게 셀프인가? 아니면 셀프하고 비슷한 다른 부분인가 느껴져도 이걸 셀프와 유사한 부분입니다. 또는 가짜 삼라입니다. 그런 용어를 절대로 쓰지 않으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상담자 역시 이게 참나가 아니라 가짜나 또는 비슷한 부분이 아니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참나는 아니지만 정말 좋은 역할을 해왔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참나처럼 그 내담자의 시스템을 유지해왔던 그 부분이야말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 너무너무나 고귀한 부분인 거거든요. 제 말이 좀 받아들여지실까요? 최희숙 선생님? 네, 그러면 선생님, 네, 저희가 이제 이 IFS를 처음 접하게 되면, 네, 그래서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 내담자가 보고하는 내용에서, 네, 아, 이거는 관리자가 하는 얘기고, 이거는 소방관이 하는 얘기고, 이건 추방자가 하는 얘기구나라고, 그 머릿속에서 막 정돈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그거를 직접 내담자한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잘, 얘기하지 않아요. 네. 저도 지금에서 깨닫게 되는데, 그건 굳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는 누누이 예, 말씀드리지만 상담자 역시 추방자다, 관리자다, 소방관이다 라고 감을 잡는 것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걸 규정 짓거나 그거에 자꾸 네이밍을 하는 것은 오히려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내담자의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인 거예요. 인지적으로 뭔가를 자꾸 규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음, 되면 치료가 쉽지가 않아요. 네, 내가 참나 상태가 된다라는 건 나도 역시 참나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것이지 인지적으로 이걸 내가 자꾸 뭔가를 하는 건 인지적인 부분이 나와서 치료를 하는 거죠. 제 말이 좀 어떻게 네, 들리실까요? 최희 선생님? 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초반에 음, 배울 음, 때는 좀 거기에 많이 몰두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음, 내담자하고 접촉이 잘 안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지적인 사람일수록 사실 IFS 치료가 어려워요. 네, 인지적으로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왔던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IFS 치료가. 음, 머리로 하는 작업이 아니라 하트로 하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 역시 머리가 아니라 하트로 내려갈 수 있도록 사실 30cm밖에 안 되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음, 하트까지가. 근데 이 30cm의 여행이 가장 길고 어려운 여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지적으로 내담자들에게 뭔가를 티칭을 하거나 뭔가를 인지적인 걸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머리에 자꾸 머물게 하거든요. 음, 게다가 셀프 라이크 파트라는 부분을 명칭을 알려주거나 이걸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더 수치심을 만들고 보호자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제 말이 조금 어떻게 네,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선생님들. 음, 어떻게 들리시나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마이크를 켜기를 요청해 주시면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어보고 나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네. 아직은 좀 거치시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조금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셀프와 유사한 부분, 셀프 라이크 파트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레벨 2 트레이닝에서 제가 받았던 아주 인상 깊었던 연습 중에 하나는 셀프와 셀프 라이크 파트를 구분해서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는 프랙티스였거든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셀프 라이크 파트는 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프는 연민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굳이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독일의 어떤 그런 뇌 신경과학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연구자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연구를 해봤을 때 뇌 회로에서 공감은 통증 회로를 통해서 공감을 한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감이란 우리가 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봤듯이 다모였죠. 아프냐? 음, 나도 아프다. 이거인 거예요. 상대가 아픈 걸 나도 같이 느끼는 것. 상대가 기쁜 걸 나도 같이 느끼는 것.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연결이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근데 그걸 통증 회로에서 쓰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하면 공감 피로가 생기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 연구자의 이름에 의하면 제가 그건 나중에 찾아보고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반면에 연민은 보상회로, 리워드를 받는 보상회로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감을 하더라도 공감은 붙어서 하나가 돼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같이 느끼는 거라면 연민이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셀프와 부분 사이에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섞여 있는 걸 블렌디드 되어 있는 걸 섞이지 않도록 unblended 그러니까 분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썼나요? 최희숙 선생님 알고 계시죠? 분리하기를 그렇죠. 하려면 그렇죠. 마음 챙김 같은 걸
했던 것 같은데요. 분리하기는 어, 원래는 마음 챙김이 아니고요. 분리하기의 정확한 개념은 공간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붙어 있는 것을 떼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왜 이게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냐면 붙어 있을 때는 하나가 돼서 같이 뭉쳐져서 느끼지만 떨어지고 나면 상대에 대해서 이게 하나가 된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탈동일시가 일어나게 돼요. 디스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너랑 나랑 같다가 아니라 떨어져서 탈동일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건 사실은 아사지올이라는 사람의 정신통합에서 나오는 이론이긴 합니다. 하나가 아니라 너랑 나랑 같다, 동일시가 아니라 떨어져서 탈동일시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연민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연민은 공간이 뜨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느끼는 동일시가 아니라 탈동일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회로가 아니라 연민의 어떤 이 부분은 보상회로를 쓴다라는 거를 연구 결과로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 연구자가. 자, 그러다 보니까 공감은 통증회로에 의해서 공감 피로가 잘 생기지만 연민은 보상회로를 쓰니까 연민에 의해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보상이 더 일어나게 되고 공감 피로가 소진이 덜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습을 저희가 레벨 2에서 제가 받았을 때는 두 명이 짝이 돼서 한 사람이 공감을 하고 한 사람이 그걸 경험을 하는 프랙티스를 했어요. 한 번은 공감을 하고 똑같은 주제인데 한 번은 연민을 하고 또 두 명이 바꿔서 이번에는 공감과 연민을 받았던 사람이 똑같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반대편의 사람이 이번에는 공감을 경험하고 연민을 경험하고 자, 그랬을 때 공감과 연민을 경험했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느낌이 어땠을까?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최희숙 선생님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공감을 받았다, 연민을 음, 받았다. 근데 이게 구분이요. 어쨌든 연민이든 공감이든 그 상대에 향해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감은 저는 이게 인지적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제가 그렇게 했었고, 사실은, 네, 당신의 상황을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식의 공감을 했었고요. 네. 연미는 그 말이나 머리에서 정돈되기 이전에 가슴 쪽에서 뭔가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음, 그랬었어요. 여기 뭔가 음, 언어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네, 이미 제 신체에서는 뭔가 그 음. 상대에 향해서 느껴지는 게 몸에서 체험이 됐었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 해주셔서 참 최희수 선생님 계셔서 너무 감사한 느낌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공감을 받았다. 아니면 연민을 받았다. 두 개.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말씀하실 분 있으실까요? 네, 이혜정 선생님. 네, 네. 이혜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아, 그, 어려운 주제인데, 그죠? 흥미롭고 어렵죠? 네네. 어려운 주제인데, 네, 저는 사실 제 경험상에 네. 저는 불쌍히 여기는 거 싫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사실 이걸 이렇게, 뭐지? 그래서 아니, 공감이 더 좋은데, 이제 저는 음, 상담자가 저를 연민으로 바라보면, 음,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건 또 저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나 네. 불쌍해 보이는 거 싫은데, 그래서 저는 좀 연민으로 보는 상담사랑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나는 이 음. 상담사가 필요하더라도 공감받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뭐지? 근데 보니까 셀프가 더 좋은 것 같고, 셀프 라이크는 셀프 짝퉁 같은데, 짝퉁. 뭐지? 이거 뭐야. 근데 나는 상담자가 음,
필요하더라도 상담자한테 공감받고 싶지 연민을 받고 싶진 않다. 이렇게 하는 스승님 듣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일단 짝퉁이 전혀 네, 아닙니다. 짝퉁이 전혀 아니고 선생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이미지로 느끼고 계실까 봐 이 시간을 좀 마련한 거거든요. 셀프 라이크 파트는 좋은 거고요. 필요한 거고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셀프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있고 공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나는 불쌍해 보이는 건 싫은데 그 부분은 어쩌면 연민보다는 동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저희가 내담자에게 "How do you feel toward that part?"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게 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 질문, 매직 퀘스천이라고 하는 그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가 셀프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이죠. 그때 내담자가 음, "어 그 부분이 불쌍해요."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좀 동정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뭔가 연민의 마음인가요? 반드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거든요. 음, 불쌍해 보이는 어떤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쩌면 이혜정 선생님 얘기하시는 "나는 불쌍해 보이는 건 싫어요."는 연민보다는 동정 쪽일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연민이라고 하니까 약간 좀 그런 더 느낌을 좀 줄 텐데 영어로 봤을 때 컴패션은 훨씬 더 넓어요, 이미지가. 음, 그런 뭐 sympathy라고 하잖아요. sympathy, 네. empathy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런 sympathy가 동정인데요. sympathy보다 훨씬 넓어요. 음, 음,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그럴 것 같고요. 제가 경험했던 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참석자들이 끝나고 나서 같이 피드백을 했는데 다들 이야기한 게 공감받을 때도 기분이 좋고 연민으로 다가올 때도 기분이 좋았어요 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상담자가 공감을 해줄 때도 나는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연민으로 대해 줄 때도 그 따뜻한 마음이 받아들여져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셀프든 셀프 라이크 파트든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셀프 라이크 파트라고 여겨지는 어떤 부분, 최희숙 선생님 말씀에 의하자면 내가 이래야지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라고 하던가 아니면 계속 뭔가 명상을 하고 뭔가 자기 작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모든 거를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아주 멋지고 어떤 우주적인 이미지를 자꾸 보여주는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상담자는 '아 이게 셀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담자에게 이게 셀프가 아니라 참나가 아니라 뭔가 다른 부분이라는 걸 셀프 라이크 파트라는 또는 셀프와 유사한 부분이라는 또는 가짜라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충분히 좋은 의도가 있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부분이라는 존중과 감사함을 조금 유지해 주셨으면 해요. 자, 제 말씀이 어떻게 어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네요, 다들. 최희수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음. 마음이 드시나요? 근데 저는 연민이 생기는 내담자도 있지만, 아, 연민은 아니고 그냥 아는 척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요. 음.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짓된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내담자와 저와의 그 순간에 어, 만남의 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따라서 저도 연민이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음. 공감하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IFS 치료 중에 우리가 항상
셀프에 있고 어떤 참나의 상태에 있어야지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을 보면 물론 제 안에 참나의 에너지는 있지만 중간에 뭐 궁금해하는 뭐 어떤 뭘 알려주려고 하는 부분이 끼어들어 오기도 하고 또는 저도 슬픔이 어떤 내담자의 슬픔 같은 걸 같이 느끼기도 하고 부분이 계속 제 안에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걸 관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24시간 내내 참나의 상태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을 갖는다라는 건 절대로 나쁘거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참나가 그걸 전체적으로 잘 균형 잡혀서 필요한 부분은 나오게 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조금 비켜나게 하고 할 만큼 내가 참나의 에너지가 주도성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특히나 더 셀프 같은 그런 셀프 라이크 파트가 있는 건 더더군다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셀프 라이크 파트가 너무 커져 버리면 얘가 셀프처럼 그동안 해왔던 게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셀프는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 중이든 아니면 내담자로든 셀프 라이크 파트를 갖는 것은 절대로 이상하거나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 부분이 왜 그래야지만 됐을 거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호기심을 갖고 연민으로 들어보는 거는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30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마무리를 조금 해볼까요? 최희선 선생님 전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도 참나 상태에 있는 게 훨씬 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연민이 좀 더 그러는 경향이 짙은 것 같고요. 네. 공감은 내가 쓰는 감정 단어를 내담자한테 그냥 넣어주는 것 같고, 음, 훨씬 더 주지화가 심한 상태로 간다? 음, 그냥 서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장면이 자꾸 생각나고 그런 내담자도 떠오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최희숙 선생님에게 오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그 작업에서 셀프 라이크 파트 얘기를 들으시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 드셨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절대로 그게 아니었다. 귀한 네, 부분이라는 걸 받아들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좀 저도 하면서도 구분하게 됐었지만 그거를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게 뭘까 해서 그쪽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의도였지요, 분명히. 그리고 좋은 역할도 했을 거고요. 하지만 진짜다, 가짜다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셀프 라이크 파트를 가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다만 음, 다른 것뿐이죠. 다른 것뿐이고 셀프가 아니다라는 것뿐이지 가짜는 아니다. 그리고 짜가도 아니다. 셀프 라이크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짜가가 아니다. 네. 자, 그리고 이혜정 선생님은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네, 마이크 켜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네, 네, 네. 재밌는데 후 얘기를 제 소리 좀 재밌었고요. 네, 들으면서 근데 이제 그 혹시 셀프 라이크 파트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어 얘도 참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참 귀하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상담자가 음, 이거를 부분으로 잘 인식을 해가지고 네, 어 잠시 피해줄 수 있겠니? 라는 어떤 이걸 질문이 있잖아요. 네, 네, 잠시 셀프 라이크에게 네, 잠시 피해줄 수 있겠니? 라는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셀프로 들어가는 네, 그런 거 아닐까? 근데 제가 받은 상담은 대부분 그랬었던 것 같아서 네, 네, 그런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맞아요. 말씀하신 거.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굳이 이 부분은 셀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셀프 라이크 파트라고 합니다. 라던가 그런 걸 네네. 알려주는 것 네. 없이 그 부분이 뭔가 좋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뭘까요?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하고 들어보고 어떤 네네. 역할을 해왔던 걸까요? 좀 물어봐 주실래요? 하고 아, 그래서 파악이 되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그런 역할을 해온 게 정말 귀하네요. 고맙네요. 한다면 그 마음을 좀 전해 봐 주세요. 그 부분이 좀 받아들이나요? 그래서 관계도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어 귀한 의도인 건 알지만 뭔가 우리가 더 만나야 될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쪼끔 비켜줄 수 있는지도 좀 물어봐 주세요. 해서 비켜줄 수 있는지 또 물어보고 비켜준다면 네. 또 다행이고 안 비켜준다면 왜 안 비켜주는지 또 들어보고 이런 거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IFS 작업은 철저하게 부분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셀프 라이크 파트라는 것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굳이 오늘 시간을 조금 만들어 봤습니다. 셀프 라이크 파트를 존중하라. 그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네. 자, 다른 분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말씀하실 분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요? 네. 네. 잠깐 네. 내면을 관찰하고 감사합니다. 내면을 잠깐 관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잠시 내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시면서 내 안에 지금 어떤 부분이 나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지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지 잠깐 살펴봅니다. 저는 항상 몸을 먼저 살핍니다. 나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 일상생활 중에서 바쁘게 지내면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내가 놓치지는 않나. 잠깐 멈추고 살펴봅니다. 어떤 통증이나 결림이나 어떤 경직됨이나 어떤 것으로든 나에게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도 살펴봅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절히 나를 만나 뭔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느껴지신다면 내가 너를 느끼고 있다. 네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고 전해봅니다. 내가 언제든 너를 더 깊게 만나 너를 꼭 이해하고 알아갈 거라고. 저에게도 요즘 저를 만나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이 없으시더라도 아마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걸 잠깐 떠올려 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부분 또는 어떤 다른 부분이든 내 안에 아직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여러 부분들에게 내 안에 있어줘서 나도 모르는 각각의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마음도 전해봅니다. 그러한 각각의 여러 부분이 각자의 역할을 하는 가운데 오묘하게 얽혀 잘 돌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도 그 놀라운 하나의 우주와 같은 나 자신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보내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때로는 조금 불만스러울지라도 가운데에서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자, 오늘 깊게 들어가진 않았고요. 아마 부분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 부분과의 작업을 더 깊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